안녕하세요. 주마식보입니다. 아, 오늘부터 그 주식 초보자님들이 알기 쉽게 한번 주식하고 이런데 통해서 무작정 주식에 끼어드는 분들 위해서 그런 분들에서 기초적인 거 한번 교육 한번 해볼까 해서 한번 새로 한번 마련해 봤습니다. 보통 주식이란 뭐냐 하면은 여기 보시면은 사전적 의미가 있잖아요. 뭐 먹는 거 아닙니다. 이 주식. 이런 주식이 먹는 게 아니고 여기 보면은 주주 출자에 대하여 교부하는 유가증권. 즉 사전적 의미로 이 기업의 어떤 기업의 그 투자한 자금에 대한 권리를 가진 증서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시장에서 보면은 굳이 뭐 이거를 이제 흑백 논리로 보면은 양면으로 보면은 뭐 양봉, 음봉, 그다음에 뭐 빨간색, 파란색, 뭐 수익 나고 손실 나고 세력하고 개미 있고 이렇게 양단면으로 말할 수 있어요. 양단면으로 말할 수 있고 이런 두 분류가 존재하고 또한 수익이 크게 나고 손실 나고 이런 양면의 칼도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 논리로 어떤 회사에 투자해서 그 회사의 가치가 어쩌고 저쩌고 뭐 재무제표가 어떻다, PBR이 뭐다, PER이 뭐다, 뭐 이런 거 솔직히 장기 투자잖아. 장기 투자 외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경제 박사도 아니고 무슨 전문가도 아니고 이런 거 자세히 알 필요도 없거니와 다만 이 주식을 알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용어들 있잖아요. 여기서 따지면 뭐 양봉, 음봉, 뭐 이런 뭐 거래량 하여튼 등등 그런 기본 용어는 물론이고 이런 HTS 상에서 우리가 매매 기준으로 삼는 것들 있잖아요. 이런 캔들, 뭐 이렇게 거래량, 이런 보조지표, 뭐 이거 이동평균선, 뭐 이런 등등 보조지표도 알아야 하겠지만 이런 매매 기준의 가장 첫 번째가 이 캔들 차트입니다. 캔들, 이 캔들, 이 캔들을 봉이라고도 하죠. 이런 캔들을 이해를 하고 봐야 이 차트를 볼 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주식을 하려면 차트를 볼 줄 알아야 되잖아요. 이 차트도 볼 줄 모르고 주식을 시작하겠다면 당장 주식을 때려치우세요. 그런 분은 100% 손실입니다. 이거를 알아도 손실을 나는 판에 아무것도 모르고 주식판에 끼어들면은 그거는 차라리 그냥 은행에다 넣어놓고 그냥 이자 안 되더라도 자금을 안전하게 지키는 게 최선입니다. 그럼 캔들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 그런 캔들, 이런 차트를 보기 전에 이런 캔들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됩니다. 캔들을 이해를 하고 그래야 이런 차트도 볼 수 있고 캔들을 모르고서는 차트도 볼 수 없어요. 그럼 캔들이 뭐냐면은 이런 캔들 쭉 있죠. 이런 캔들의 뭐냐면은 이거 봉이라고도 하면 이게 그 일정 기간 동안 이런 일정 기간 동안 가격의 변화를 표현한 게 이게 캔들이에요. 이런 가격의 변화. 이런 하루치에서도 막 오르락 내리락 막 하죠. 주가가 막 등락하고. 이런 가격을 딱 저희 장이 끝나면 이렇게 하나의 캔들로 딱 만들어지면서 표현이 된 거예요. 그림으로. 이런 캔들 그림으로 이렇게 여러 개 나타낸 것을 캔들 차트라고 하고 봉 차트라고 하죠. 그리고 이 캔들의 숨은 뜻은 이게 투자의 심리를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캔들 종류도 많은데 우선 제가 이제 요 그림으로 이제 해놨는데 이렇게 이건 이제 캔들이라고 하는데 이 캔들 이 캔들을 보시면은 이렇게 짧은 거 있고 긴 거 있고 긴 거 있고 짧은 거 있잖아요. 이 빨간색을 양봉, 이 파란색을 음봉이라고 해요. 그렇게 이제 정의를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짧은 거를 단봉, 이렇게 긴 거를 장대, 장봉, 장대, 양봉. 이렇게 파란색으로 색깔 된 거를 장대, 음봉, 단, 음봉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무슨 의미냐, 이 캔들이 장대 양봉이라는 것은 아니 장대 양봉 얘기는 이렇게 양봉이라는 것은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현하고 주가의 상승을 얘기합니다. 주가의 상승. 주가가 계속 이렇게 막 올라가는 거 있죠. 그 다음에 음봉은 주가가 하락하는 거. 즉 양봉은 이 사고자 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고, 음봉은 팔고자 하는 사람이 많다는 뜻이에요. 요게 이제 기본입니다. 캔들 양봉, 음봉. 그 다음에 단양봉, 단음봉. 그러니까 짧은 거를 단봉, 긴 거를 장대, 양봉, 음봉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이제 단봉은 납두고 장대, 양봉에서 뭐 음봉에 설명, 여기 이제 단봉에서 설명하지만 짧으니까 글씨를 좀 표현하면 이제 이게 시가, 저가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시가가 뭐냐? 장이 시작할 때 첫 번째로 시작하는 그 시작점이 시가를 하는 거예요. 아니, 저가를 말하기 전에 종가. 그 첫 번째 시작하는 시작점을 시가라고 그러고, 장이 끝날 때 캔들이 형성되면 그거를 종가로 표해요. 그러면 양봉은 시가가 요게요. 시작하는 거. 시가부터 계속 오르죠, 이렇게. 이거는 하루의 캔들이지만은 분봉에서 보면 막 이렇게 막 오르락 내리락 막 하면서 이렇게 상승을 하는 거예요. 음봉은 이 시가부터 여기가 시가예요. 음봉은 양봉은 여기가 시가고. 그러면 음봉은 여기서부터 계속 팔라는 사람이 있어가고 계속 분봉상으로 보면 막 사다 팔다 막 하면서 이렇게 해갖고 마지막에 이제 종가에서는 딱 여기서 마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종가예요. 가장 기초적인 게 시가, 종가. 이거를 알아야 돼요. 시가가 뭐고 종가가 뭐고. 이해하셨나요? 별로 어려운 거 없죠. 양봉은 시작하는 지점을 시가, 음봉도 시작하는 시점을 시가. 그렇지만은 시가부터 이렇게 하락을 해갖고 끝나는 지점을 종가. 양봉은 계속 이렇게 상승하고 가다가 끝나는 지점을 종가. 이렇게 나타내요. 그러니까 반대죠. 예? 시가는 시작을 했지만은 위로 안 가고 밑으로만 가갖고 마지막에 끝나는 게 종가가 밑으로 형성되고, 양봉은 시가가 시작해서 끝나는 게 종가로 이렇게 돼요. 반대예요. 요 개념을 잘 아셔야 돼요. 요 개념. 시가가 뭐고 종가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뭐 캔들이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뭐 그런가 보다, 뭐 이런 식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아셨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파생되는 게 있어요. 파생된 게 뭐냐면 이제 꼬리가 달려요. 이렇게 꼬리들이 이렇게 꼬리들이 달립니다. 그럼 보면은 이제 꼬리가 양쪽으로 달린 거 있고, 그 다음에 위에만 달리고 있고 아래만 달리고 있고 막 이런 거 있어요. 이런 거를 이제 하나씩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위에부터 꼬리가 이렇게 달렸다고 할 때, 꼬리가 이제 이런 식으로 달렸어요. 이거를 윗꼬리라고 하는 거예요. 윗꼬리. 이 꼬리는 뭐냐? 매물이에요, 매물. 쉽게 얘기해서 사람들이 막 팔기 때문에 밀려갖고 이렇게 꼬리를 달리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매물이에요, 매물. 꼬리가. 그러면 뭐 양봉에만 있는 게 아니고 음봉에도 있겠죠. 음봉에도 이렇게 꼬리가 있겠죠. 그래서 꼬리는 매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매물. 그러면은 이 양봉의 윗꼬리, 음봉의 윗꼬리, 이게 다 틀려요. 이게 이제 분봉에서 보시면은, 분봉에서 어떻게 표현되냐? 여기가 시가잖아요. 그럼 시가에서 계속 이렇게 주가가 뭐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이렇게 상승을 해요. 계속 여기까지.
여기까지 상승하다가 악팔에는 하락을 해갖고 끝나는 게 이제 종가잖아요. 이런 모양이 되는 거야. 이거를 간단하게 표현하면은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모양. 전체적으로 보면은 음봉은 시작부터 상승했어요. 이렇게 상승하다가 시가를 깨고 쭉 내려가는 게 이런 윗골이 달린 음봉이에요. 그러니까 주가 모양이 완전히 반대잖아요. 그죠? 이거는 그냥 밑에서부터 쭉 올라갔고 상승하고, 이거는 잠깐 올라갔다가 꼬리에서 매물이 나와갖고 쭉 하락을 한 거고, 그래서 종가에 끝나는 거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꼬리가 있으면은 여기서 여기가 종가라 그랬죠. 양봉은. 음봉은 여기가 시가고, 그럼 여기서 여기서 이제 고가가 되는 거예요. 고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고가. 그 당일날 최고가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밑꼬리 달릴 거 아니에요. 밑꼬리. 여기는 이걸 윗꼬리라고 하고, 꼬리는 매물이라고 했죠. 꼬리고, 여기는 이제 아랫꼬리라고 하는 거예요. 아랫꼬리. 이렇게 이제 아랫꼬리가 달렸으면은, 그러면 요거는 이제 분봉상에서 어떻게 나눴냐. 이제 시가가 시작하잖아요. 그럼 먼저 하락을 해요. 이렇게. 하락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 상승을 시작하면서 양봉의 시가를 돌파하고 쭉 올랐다가 여기서 딱 끝나는 거예요. 종가 마감.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는 거야. 분봉상으로 보면 그날. 그러면은 음봉 아랫꼬리는 여기 종가잖아요. 여기가 시가잖아요. 음봉에서는 여기가 시가. 이거는 주구장창 하락을 하다가 여기까지 하락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 올라오면서 조금 상승해 놓은 게 이런 모양이 되는 거예요. 조금 상승해 놓고 분봉선으로 보면은 이게 아랫꼬리 윗꼬리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요거는 다 매물인데, 요런 거는 이제 나중에 차트에서 이런 모양의 캔들이 나타나면은 이게 이런 의미구나, 이런 거를 알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이제 양봉 같은 경우에는 요 밑에 있는 매물을 흡수해 갖고 요 매물을 먹고 상승하는 거고, 이 같은 경우에는 하락을 하다가 너무 하락을 많이 하니까 밑에 있는 매물을 이제 가격이 낮아지니까 살라는 사람들이 있어 갖고 가격이 상승해 갖고 꼬리를 달리는 거예요. 밑에 있는 사람들이 저가에서 살라고. 그래서 아까 요 윗꼬리에 있는 거를 위를 고가라고 했죠. 그러면은 아랫꼬리에 있는 여기를 저가를 하는 거예요. 저가. 아까 윗꼬리 있을 때 여기가 고가, 당일날에는 최고가, 또 당일날에는 최저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용어는.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이제 양봉은 여기가 시작할 때 가는 게 시가, 그 다음에 끝나면 종가. 클로즈 됐다 그랬죠. 그 뭐 수식으로는 시가는 O. 그래서 양봉은 O보다 C가 크다. 이렇게 나중에 이제 뭐 수식 신호 만들 때 이런 거 이제 표현할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음봉은 여기가 시가가 되는 거고 여기가 종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봉은 살라는 사람이 많으니까 주가가 상승을 하겠죠. 그래서 양봉이 되는 거고, 음봉은 팔라는 사람이 많으니까 파란불이 들어오면서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 매도세가 굉장히 강한 겁니다. 이런 거. 그러면 이제 꼬리가 달리면은 고가가 형성되겠죠. 그럼 이제 꼬리 달리고 내려오면은 이 꼬리 달린 부분이 고가, 당일날은 최고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밑으로 달리면은 저가. 맨 밑에 있는데 저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 용어 이제 네 개는 알겠죠? 어떤 의미인지. 음봉 양봉이거든. 이거는 똑같아요. 고가 저가. 고가 저가하고 종가하고 시가. 종가하고 시가만 바꿔지는 거예요. 요거 일단 요것만 알고 있어도 이제 주식을 시작하는데 이제 발을 담근 겁니다. 여기에서 아주 제일 기초적인 거예요. 기초적인 거. 그러면은 이런 캔들이 이런 꼬리 달리고 밑꼬리 윗꼬리 달리고 이게 주가가 이 고점에 있을 때 이런 캔들이 나타나는지 저점에 있을 때 이런 캔들이 나타나는지 그런 거는 이제 캔들을 보면서 파악을 해야 돼요. 이거 뭐 캔들만 알아서 오늘은 캔들이 오늘 뭐 거래량 뭐 이동평선 이런 걸 다 배제하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양봉 음봉 고가 저가 그 다음에 시가 종가 이런 용어를 일단 알고 계셔야 돼요. 이거 외울 필요도 없어요. 그냥 이해를 하셔야지 외울 필요도 없어요. 아, 처음 시작하면은 시작점이니까 시가 끝나면은 종가 뭐 음봉도 여기서 시작했으니까 시가 끝날 때쯤에 여기서 끝나버리니까 여기가 종가 대신에 색깔은 주가가 상승하려면 빨간색으로 표현하니까 양봉 음봉은 파란색으로 표현하면서 주가가 하락했다는 의미 이해하셨나요? 이해하셨죠? 별로 어려운 거 없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응용이 있어요. 응용. 보통 이제 보면은 이렇게 꼬리가 긴 게 있어요. 이렇게 꼬리가 긴 거. 네? 이런 식으로 꼬리가 긴 거. 이거는 무슨 의미겠어요? 이제 응용에 이제 하나씩 하나씩 들어가는 거예요. 아까는 이제 짧은 거 이제 꼬리만 얘기했지만은 이렇게 길고 짧고 하는 게 있어요. 네? 뭐 이런 식으로 뭐 단양봉에서 이렇게 짧은 거.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짧은 거 있고 이렇게 긴 거 있고 이런 식으로 있는데 이 긴 거라는 건 뭐예요? 이 위에 있는 이렇게 주가가 분봉상에서 보면은 주가가 막 이렇게 상승을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고점을 찍고 매도세가 많으니까 이게 계속 하락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락을 하다가 여기서 마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가 종가가 표시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꼬리는 뭐라 했어요? 다 매물이라고 했죠. 이 매물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 이 고점에서 이런 모양이 나타나면은 어떻게 예측을 했어요? 주가가 하락할 수 있다고 예측이 되겠죠. 물론 그 다음 캔들이 이 캔들의 종가 위로 이렇게 양봉이 생기면은 또 상승할 수 있는 길은 열려요. 그렇지만은 보통 확률적으로 하락을 할 수 있다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고점에서 나타나면은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 이 최고가 찍고 주가가 시가에서 시작을 해서 주가가 막 올라요. 올랐다가 어느 정도 찍고 매도 압력이 심해지니까 뭐 악재를 통해서든 하여튼 어떤 이유에서든 차익 매물이 생기던 간에 어떤 이유가 생겨갖고 주가가 그냥 여기까지 시가까지 깨고 내려가는 거예요. 여기까지. 그래서 종가에 마감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더 하락할 수 있는 확률이 높겠죠. 이것보다. 그래서 이 캔들이 이런 거 나타나면 이게 고점에서 나타나냐 저점에서 나타나냐 그거를 이제 파악을 해야 돼요. 뭐 고점에서 이런 모양이 나타나든가 이게 두 개다 이런 모양이 나타나든가 고점에서는 거의 하락할 확률이 높은 거예요. 하락할 확률이 하락할 확률이 높고 이게 저점에서 나타나면은 저점에서 나타나도 하락할 위험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 다음 캔들에 따라서 그 다음 캔들이 양봉이 생기면서 이런 걸 흡수하고 이렇게 올라가고 꼬리를 먹고 올라가는 것들이 있어요. 양봉이. 그럴 때는 저점에서 나타났을 때는 상승할 확률이 높겠죠.
간단한 이치로 보면은. 그렇지만 다 100% 그런 건 아니에요. 대신에 확률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죠. 확률적으로. 왜냐면 주식이 확률 아니에요. 확률 게임 아니에요. 확률이 높을수록 그 기대감도 높고 하니까 그래서 주식이 상승하고 하락하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게 이제 명칭이 있어요. 뭐 이렇게 뭐 꼬리가 뭐 긴 꼬리 있으면 뭐 망치형 뭐 어? 이런 건 망치형 이런 걸 영망치형 용어까지는 뭐 알아두면 더 좋고 몰라도 상관없어요. 그냥 이런 캔들이 있다 이런 모양이 있으면 이제 알기 쉽게 아 영망치형 망치 거꾸로 났으니까 이거 반대잖아. 영망치형 이거는 망치형 그 망치처럼 생겼다고 해서 망치형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용어를 알아두면 더 좋고 굳이 뭐 용어까지 몰라도 상관은 없어요. 처음에는 아 요런 캔들이 아 요런 모양이 생겼구나 그러면 이름을 알고 알면은 더 머릿속에 잘 들어가겠죠. 이게 망치 생겨서 망치형 밑꼬리 길고 이렇게 망치처럼 꼬리가 긴 거 밑꼬리가 영망치형은 윗꼬리가 긴 거. 응? 그냥 이렇게 그림을 보고 이해가 되잖아요. 그리고 이런 거 있는가 하면은 또 캔들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반반 되는 게 있어요. 이렇게 반반. 잠깐만 다 지우고요 또. 죄송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꼬리가 반반인 거 있어요. 이렇게 반반. 이게 비슷하거나 반반. 요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짧은 거, 이렇게 윗꼬리가 짧은 거. 이렇게 짧은 거 있고, 양봉이 이렇게 짧은 거는 주가 상승할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하락한 거는 이거는 하락할 가능성이 없고, 어쨌든 양봉은 상승할 길이고, 이거는 음봉은 하락할 길이에요. 대신에 그게 이제 주가의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어떤 변곡이 생기고 이제 그런 게 이런 변곡을 생기는 게 어떤 모양이냐 이런 십자형이에요. 십자형 이런 도지형 이런 이제 도지형이 나타나요. 이런 도지형 이런 거 많이 봤죠. 이거는 이제 변곡점이에요. 이게 우르 갈런지 아래로 가는지 몰라요. 대신에 이게 밑에서 이게 저점에서 나타나면은 이런 모양이 이런 지점에서 나타나면 이렇게 있다. 이런 지점에서 나타났다. 그러면 주가가 다음날 캔들부터 상승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대신에 위에서 나타나면 하락할 수 있는 위험 요소가 있어요. 그 다음 캔들을 보면은 알 수가 있어요. 이런 캔들이 나타나고 음봉이 생긴다. 그거는 하락을 하는 거예요. 이제 하락을 이렇게 하락을 하고 이런 게 밑에 있으면은 다음 캔들이 양봉으로 세우고 이 캔들의 시가나 고점을 돌파하는 양봉 캔들이 나면은 상승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아셨죠? 요런 데서 쉽게 얘기해서 이런 데서 이런 십자형 나타나든가 이런 데서 이런 십자형이 나타나면은 아래쪽에서는 고점 말고 저점 있는 부분에서 이런 거 나타나면 상승할 수 있고 위에서 이런 십자형이 나타나면은 주가가 양봉이냐 음봉이냐에 따라서 틀려요. 만약 위에서 이런 거 나타나고 양봉이 나타났다. 이거의 고점을 넘어서는 예? 그러면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정거장이나 마찬가지. 정거장 잠깐 쉬었다가는. 근데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음봉이 나타났다. 음봉이 나타나면은 하락을 하는 변곡점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잠시 머물렀다가 하락하는 거예요. 이게 변공을 주는 십자 도지형이에요. 그럼 십자 도지형도 이렇게 이것처럼 짧은 거 있고 이렇게 긴 게 있어요. 긴 거. 이 빨간색도
양봉에서도 긴 게 있어요. 이것도 다음 봉을 알아봐야 돼요. 이거는 아주 치열하게 싸운 거죠. 매도하고 매수세가 치열하게 싸우다가 무승부가 된 상태예요. 엄청 싸우고 무승부가 된 상태고, 요 다음 봉이 양봉이고 요 고점을 만약에 넘었으면은 이건 주가가 다시 상승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도지형 밑에 쪽으로 음봉이 생기고 보면 하락을 하는 거예요. 음봉이 생기면. 이게 이렇게 뭐 주가가 이렇게 상승하다가 이런 식으로 나타나고 이렇게 상승을 하면은 여기 잠시 쉬었다가 주가가 상승을 하는 거고, 이렇게 계속 주가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위에 꼭지점에 뭐 이런 게 나타나요. 음봉이든 양봉이든. 근데 그 다음 봉에 이렇게 음봉, 이렇게 음봉이 생기면은 하락을 하는 거예요. 하락. 이렇게 계속 하락할 수가 있어요. 여기가 고점이 될 확률이 높은 거예요. 이게 추세 변환하는 변곡점이에요. 추세 변환되는. 추세가 상승해서 하락으로 꺾이는 거예요. 그 변곡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그 다음 캔들을 보고 확인하시면 돼요. 무조건 그 다음 캔들. 다음날 캔들을 보고 확인을 하시는 거예요. 그날은 몰라요, 이게. 서로 치열하게 싸웠기 때문에 무승부가 된 상태에서 매도 매수세가 막 치열하게 싸운 다음에 무승부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다음날 캔들이 양봉이냐 음봉이냐에 따라서 그 주가 흐름이 또 바뀌는 거예요. 그게 추세 변환되는 변곡, 바뀐다는 거죠. 변곡점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도지형, 그러니까 뭐 아까도 얘기했죠. 이렇게 망치형, 또 영망치형, 뭐 이렇게 했으면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밑에서 이렇게 상승하다 이런 게 나타나면은 이 밑에 있는 매도세를 다 빨아먹고 이렇게 상승한다는 거고, 위에서 이렇게 하락하다가 이런 거 나타나면 더 하락을 한다는 소리예요. 잠시 모아서 매물 처리하고 또 하락을 한다는 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밑에서 올라오고 위에 있는 매물을 먹고 다시 또 상승할 수 있고, 위에서 내려오다 이런 건 모여 나오고 다음 봉이 음봉이면 이렇게 하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캔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캔들이 생겨갖고 뭐 저점이라고 해서 무조건 매수 들어가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 캔들이 어떤 캔들로 표현이 되느냐에 따라서 이게 바뀌는 거예요. 변곡이 생기고. 이해되셨나요? 이게 저만 알고 있고 그거를 전달하고자 할 때 이게 이 상대방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얘기를 하지만은 이게 또 마음대로 전달이 안 되고 또 상대방이 이해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 그런 거는 이메일로 보내셔서 질문을 해주세요. 잘 모르면 알고 지나가야 되니까 그냥 모르고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면은 공부도 안 되고 나중에 이런 캔들이 나타났는데 고쳐 나타났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어? 그 갈 길을 모르잖아요. 그래도 캔들이 어느 위치점에 이런 캔들이 나타나고 저런 캔들이 나타났을 때 여기서는 이게 지금 뭐 변곡이 일어나니까 다음 캔들을 보고 매매 기준점을 찾아야 되겠다. 이런 기준점을 세울 수가 있어요. 그럼 오늘 배운 거 한번 복습해 보겠어요. 우선 양봉, 음봉. 양봉이라는 것은 주가가 상승한 거를 빨간색으로 표시한 거고, 사고자 하는 사람이 많다는 뜻입니다. 음봉은 주가가 하락을 한 거를 파란색으로 표시하고, 매도하는 사람이, 파는 사람이 많다는 뜻입니다. 그거를 이렇게 색깔로 표현해서 캔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양봉의 시가는, 시작하는 점은 여기를 시가라고 그러고 여기를 종가라고 합니다. 끝나는 지점을. 음봉은
시작하는 부분이 윗부분이에요. 여기를 시가라 그러고 끝나는 부분은 밑에 쪽에서 종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이렇게 하락해서 여기서 끝나고 양봉은 주가 상승해서 여기서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응용되는 게 나오죠. 이렇게 꼬리가 달리는 것들, 꼬리가 달립니다. 그러면 꼬리가 달리고 이렇게 고점에서 어느 정도 상승하다가 이제 하락을 합니다. 요거 꼬리를 매물이라고 그랬죠. 매물. 뭐 차익 실현을 하든 뭐 주가 매도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 매물대가 되면서 꼬리를 이렇게 나타납니다. 또 밑에서는 이 사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이 꼬리를 달리고 위로 상승하는 겁니다. 요거를 양봉이나 음봉이나 여기 위쪽을 고가라고 그러고 요 밑에 쪽 여기를 저가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 종가, 여기 시가, 음봉은 여기가 시가, 얘가 종가라고 그랬죠. 요 네 가지 용어는 꼭 머리에 숙지하셔야 돼요. 시가, 종가, 고가, 저가. 별로 어려운 거 없죠. 뭐 시가는 음봉이 대한 거든 시작하는 지점을 시가라고 그러고 끝나는 지점을 종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려운 거 없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변형된 캔들들이 있잖아요. 응? 보통 양봉은 음봉은 이제 이렇게 꼬리가 이렇게 짧은 거, 비슷비슷한 거, 아니면 꼬리가 이렇게 긴 거, 요거를 뭐라 그랬어요? 영망치형. 위에가 몸통이 위에 있고 밑에 꼬리가 이렇게 달린 거, 길게 나는 거, 이걸 망치형. 이렇게 짧은 거 있고, 요런 네 가지 있고, 그 다음에 또 있죠. 십자형, 도지형이라고 하죠. 도지형. 요거는 위아래 꼬리가 비슷한 거. 또 하나는 위아래 꼬리가 이렇게 긴 거. 그 다음에 양봉도 마찬가지. 이렇게 영망치형 꼬리가 비슷한 거. 몸통보다 꼬리가 두세 배 되는 거. 그 다음에 또 밑에 꼬리도 이렇게 비슷한 거. 밑에 꼬리가 이렇게 긴 거. 몸통보다 막 두세 배 이상 되는 거. 그 다음에 이것도 십자 도지형이 있죠. 십자 도지형. 위아래 꼬리가 짧은 거. 또 하나는 위아래 꼬리가 긴 거. 뭐 이런 식으로 변형된 것들이 있어요. 물론 이런 캔들들은 다음 캔들이 이 고점에 있느냐 저점에 있느냐에 따라서 다음 캔들이 양봉이냐 음봉이냐에 따라서 주가가 상승하고 하락하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확률적으로. 그런 지점을 찾아서 매매하는 겁니다. 이 정도 캔들만 일단 이해를 하셔도 일단 주식 하는데 첫 걸음을 뛴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은 요런 캔들이 차트에서 어떻게 나가는지 제가 차트 하나 지금 열어놨거든요. 그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차트에서 보시면은 여기 보면은 여기에 지금 십자형 도지형이 나타났죠. 여기는 어디예요? 위치가 고점이죠. 고점. 고점에서 이렇게 십자형의 도지가 나타나면 그 다음에 양봉인지 그 다음 캔들이 음봉인지에 따라서 주가가 상승하는지 하락하는지를 파악할 수가 있다 그랬죠. 그러면 지금 십자 도지형이 고점에서 나타났는데 여기서 이렇게 양봉이 생기면은 요 캔들은 쉬어갔다 하는 정거장이나 마찬가지야. 그러면 주가가 또 한 차례 상승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지금 고점에서 십자형 캔들이 나타나고 장대 음봉이 나타났죠. 꼬리까지 달면서. 그러면 주가가 하락하는 거예요. 하락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거예요. 그러다가 또 하락하다가 여기에 또 지지되는 척 하면서 십자 도지형이 쭉 나타났죠. 그 십자 도지형이 나타나든가 뭐 이렇게 위아래 꼬리가 있다든가 하는 이런 십자장이 나타나면 그 다음 캔들이 또 중요하다죠. 그 다음 캔들이 이 십자 도지형
저가를 깨고 내려가면은 이 저가를 깨고 내려가죠. 저가를 깨고 내려가는 음봉이 생겼잖아요. 그러면 어떻겠어요? 주가가 완전히 하락할 수 있는 길로 접어든 거잖아요. 그 이런 데서 손절을 하든가 하셔야 돼요. 근데 주부 초년도 이런 데서 손절 하나요? 절대 안 해요. 왜? 모르니까. 이게 주가가 하락할지 모르니까 손절을 안 합니다. 그 사람 마음속에는 주가가 다시 올라오겠지, 이런 마음이 항상 자리 잡고 있어요. 주식 초보자님들은 이 주가가 하락한다는 거는 생각을 잘 안 해요. 그리고 주가가 어느 정도 하락을 하니까 또 양봉, 첫 양봉이 생기고 또 음봉 생기고 그 다음에 십자 도지형이 남기면서 여기를 지금 지지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가 십자 도지형 종가를 돌파하는 양봉이 나타나고 아직 이 십자 도지형 고점을 돌파를 못했죠. 그러면 다음 캔들에서 이런 양봉이 생기면 주가가 다시 상승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그렇지만 여기 응용을 하자면 매물대가 있잖아요. 매물대가 있으면 이 주가가 이렇게 상승을 하다가 이렇게 쭉 상승을 하다가 이 매물대 때문에 이 여기 있는 사람들이 팔라고 내놓겠죠. 그럼 매물이 생깁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주가가 상승하다가 이렇게 꼬리를 달립니다. 이 꼬리가 그래서 매물이라는 거예요. 이 꼬리를 달거든요. 그럼 이렇게 올라가서 이제 꼬리를 달면은 여기서 어느 정도 해갖고 좀 꼬리 달면서 양봉이 생겼잖아요. 이 도지형 돌파하면서. 그러면 꼬리를 달았기 때문에 또 이렇게 하락을 합니다. 이 꼬리가 달렸기 때문에. 상승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확률적으로 또 몇 번 하락을 하고 다시 돌려서 이렇게 상승을 합니다. 보통 이 꼬리, 이제 꼬리 부분을 다 매물을 처리하고, 이런 게 지금 매집이나 마찬가지예요. 매집. 이런 캔들도 전부 다 세력들이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중간에 뭐 이런 데 있잖아요. 이런 데 꼬리 달린 거 있잖아요. 이런 게 다 매집되는 거예요. 이렇게 매집되다가 주가를 이렇게 하락시켜요. 지루하게 만들면서 기간도 길어지면서 주가는 상승 안 하고 계속 밑에서 왔다 갔다, 그러다 한 번 더 빼다가 이렇게 올라오고, 이런 걸 골pak이라고 하거든요. 뭐 이런 거는 나중에 또 제가 시간 되면 알려드리겠지만은, 그러고 있다가 여기 있는 고점 같은 데를 이렇게 돌파를 해요. 요런 데가 이제 주가가 상승하는 분기점이나 마찬가지예요. 그거는 이제 나중 문제고, 이렇게 캔들이 나타나잖아요. 그럼 여기서 보시면 여기 십자형 도지형이 또 있죠. 여기. 예? 주가 이렇게 상승하다가 십자형이 나타나면 그 다음 캔들이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 주당 캔들이 이 십자형 도지형 고점 종가 다 돌파했죠. 이 돌파하는 캔들이 나타났잖아요. 그러면 여기 뭐예요? 정거장이라고 그랬잖아요. 정거장. 쉬었다가는 상승하려고 잠깐 쉬었다가는, 그래서 쉬었다가 다시 이렇게 상승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고점에서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음봉이 나타나니까 하락하고, 요거하고 틀리죠. 그래서 이렇게 주가의 위치에 따라서 캔들 모양이 도지형이 나타나는지 꼬리 달리는 거 나타나는 캔들이 있으면 그 다음 캔들이 음봉이냐 양봉이냐에 따라서 주가가 상승하고 하락하는 그런 거를 파악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캔들 알아야 되겠어요? 몰라야 되겠어요? 캔들 알아야 되겠죠. 아셨죠? 요거 말고도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 추세 변환되는 이런 캔들에서 추세 변환되는 그 반전형 캔들이 있어요. 그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실전에 많이 사용되고 또 매매에 활용되는 그런 캔들들인데, 이런 캔들들이 보통 뭐 어떻게 나타나냐면, 여기 이제 음봉이면은 음봉에서 이런 양봉 캔들이 이렇게 나타날 때도 있고, 아니면은 이렇게 위쪽에서 이렇게 나타날 때도 있고, 요 아래쪽에 시작해서 이렇게 나타날 때도 있어요. 또 이 음봉의 중심 있죠? 이 중심이 딱 있는데 이 양봉이 이 중심까지 돌파하는 이렇게 양봉이 있어요.
여기 살짝 돌파하든가 뭐 쭉 돌파하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살짝 돌파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렇게 중심에 음봉에 요런 것들이 실전에서 상승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확률적으로 요런 거는 중심선을 돌파 못하고 양봉이 생겼지만은 또 하락할 수 있는 확률도 높아요. 이렇게 음봉이 떨어지면서 양봉 잠깐 세우고 털면서 또 하락을 하는 거예요. 이제 꼬리 조금씩 달고. 그렇지만 요런 양봉은 상승할 확률이 높아요. 그 다음 캔들이 양봉 나타날 확률이 높아요. 물론 음봉 나타나서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확률적으로, 주식은 확률 아니에요? 그럼 확률적으로 이렇게 있어요. 뭐 이렇게 음봉이 양봉을 이렇게 품은 거, 뭐 임태형이라고 그러고, 뭐 이렇게 올라가면 상승 장악형이라고 뭐 이런 용어들이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 용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캔들 모양을 용어를 알고 이런 캔들을 보면은 더 쉽게 머리에 들어가지만은 꼭 굳이 뭐 몰라도 되지만은 이런 캔들 모양 형태, 이게 저점이냐 고점이냐의 나타남에 따라서 그 주가가 상승하는지 하락하려는지 파악을 하는 거예요. 이 양봉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양봉에서도 이렇게 음봉, 이렇게 잉태, 이렇게 장대 양봉이 음봉을 이렇게 품어갖고 그 다음 캔들이 양봉이냐 음봉이냐에 따라서 주가가 상승하고 파악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것도 음봉이 이렇게 나타나냐 이렇게 나타나냐 이렇게 나타나냐에 다 틀려요. 거기에 따라서 주가가 이게 고점에 있는 건지 저점에 있는 건지 그거를 파악할 수 있는 그 추세 변환되는 그 변곡점이 생겨요. 그 변곡점 반전형 캔들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공부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설명한 것이 그 부족한 거 있다면 저는 뭐 쉽게 설명하려고 했는데 설명한 것이 부족한 거 있다면 꼭 메일로 질문해 주시고, 그게 싫으시다면 검색이라도 하셔서 보충 공부 꼭 하시길 바랍니다. 캔들 중요합니다. 아셨죠? 그럼 영상 청취하고 공부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